한민족 방송을 사랑해 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하셨는지요? 백신을 맞기 전에는 좀 불안했다라고 하는데 막상 백신 접종을 하고 나니까요, 심리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안심이 되네요. 해외에서도 백신 예방접종을 한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겁니다. 다음 달 1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한국에 들어올 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그동안에는 해외에서 백신을 맞은 사람도 귀국한 후에는 자가격리를 했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내일부터는 백신 예방접종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첫 곡은 거북이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비행기.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에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백신은 맞으셨습니까? 저는 7월 달에 네. 대상에서 맞아야 돼서 7월 달에 들어서야 이제 맞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한국에 계시는 우리 종국 동포들도 백신 예방 접종 많이들 하신 것 같아요. 지금 6월 중 안으로는 네. 전국적으로 6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접종이 되는데, 그냥 중국 동포분들을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외국인이겠죠. 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들은 네. 무료 접종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맞았을 거고요.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거의 다 네네. 맞았을 거라고 보고, 그 이후에 맞았던 분들은 뭐 자녀 백신이라고 있어요. 노쇼 백신, 그거 맞으려고 하다가 예약 네. 남는 그런 거를 좀 가끔씩 급하게 이제 맞으신 분들도 그렇죠, 좀 있을 그렇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는 7월 달 들어서면은 이제 30대에서 네. 50대 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맞기 시작을 하니까, 네네. 아마 7월 들어서 또 많이들 마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접종률이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그러니까 내일부터는 이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사람은 한국에 들어올 때 자가격리가 면제된다고 합니다. 네. 모든 사람이 다 되는 건가요?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네. 그러니까 원래 지난 5월 5일부터는 그 국내에서 백신 접종을 맞고 2주가 경과된 다음에 해외로 출국한 사람들, 네. 그 사람들이 재입국할 때는 국내 들어와서 2주 자가격리를 면제를 받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7월 1일부터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 백신 접종을 맞고 2주가 경과가 된 후에 이제는 한국에 들어오신 네네. 분들은 또 2주간 자가격리를 면제를 받을 수 있게끔 했죠. 근데 그게 대상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러니까 사업 목적으로 오신 분들, 네. 그다음에 무슨 세미나라든가 이런 데 공익 목적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하나는 이제 인도적 사유로 이렇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인도적 사유는 주로 아마 이 그러니까 가정사, 네. 뭐 이런 것 때문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경우에 이제는 자가격리가 좀 면제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 직계 가족을 방문할 때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직계가족 같은 경우도 지금 면제 대상에 해당이 돼요. 그러니까 국내에 네.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직계 가족을 갖고 있는 분들, 네. 면제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저는 그 촌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그렇죠.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좀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사업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기업인 그 종합센터 그 안내가 있어요. 네. 거기에 미리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 정부 가처 부관 기관으로부터 미리 심사를 받고 이렇게 들어와야만이 그 면제서를 발급을 해준대요. 네. 그거고, 이 직계 가족 같은 경우는 아마 가족관계 증명서라든가 뭐 네. 제출해야 될 게 많아요. 그렇겠죠. 그런 거를 증명을 해서 나가야 되는데, 좀 그런 부분들은 좀 꼼꼼히
예,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좀 알아두셨다가 네.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사실 그 사업상 급하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네. 2주 자가격리를 갑자기 해야 된다라고 네. 하면은 얼마나 당황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미리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네. 그게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소에 꼼꼼히 알아둬야죠. 이미 비행기표도 다 사놓고 그렇죠. 이렇게 했는데 들어와서 또 그냥 자가격리 대상자인 줄 알고 들어왔다가 또 아니라고 그러면은 정말 뭐 네. 여러 가지 낭패를 보죠. 그렇죠. 보통 왜 백신이 1차, 2차 접종까지 하게 되는데 네. 1차 접종만 한 사람도 가능한지가 제일 궁금하네요. 그렇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접종을 만약에 중국에서 맞았다. 지금 중국산 백신도 되거든요. 네네. 시노판, 시노백도 그 WTO에서 그 승인을 난 백신을 맞으면 다 가능한데 네. 그것도 뭐 2회 접종을 맞아야 된다. 그러면 2회 접종을 그 나라 중국에서 다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한번 받고 뭐 다른 나라에서 또 한번 받고 그렇게 하면 인정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나서 2주가 지나고 나서 이제는 들어와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어린 아이들하고 청소년은 그 백신 예방 접종 아직 안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거를 만 6세로 기준을 나눴더라고요. 네. 그래서는 만 6세 아주 그 부모하고 같이 다닐 수밖에 없는 아이들 같은 네네네. 경우는 면제 대상으로 넣어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가 확실히 이제 백신 접종을 다 했다 그러면은 네네. 그런 경우는 면제 대상으로 넣었고 그 위에 그 6세 이상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안 되는 걸로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나와 있지는 않아요. 네. 그렇군요. 혹시 뭐 예외가 되는 사람이나 격리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 나라도 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백신 접종을 2회를 맞고 뭐 저기 했다 하더라도 그 뭐랄까요 변이 바이러스라고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발생하지 않은 국가. 그건데 아마 그거는 정부가 이렇게 지정을 해요. 네네. 그래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이런 국가에서 들어온 사람들은 들어와도 이 2주간 자가격리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 그거는 막 정부가 이제 발표를 하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잖아도 변이 바이러스가 유행이 될 것이다. 막 이상한 얘기들이 많이 돌지 않습니까? 지금 WHO에서 발표한 거는 네. 지금 열심히 백신 접종을 하고 있지만은 네네. 이 접종 속도보다 이 바이러스 전파 속도가 더 빠르대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백신 접종을 했다가 하더라도 긴장을 늦추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요. 네. 백신 접종을 했다고 해서 그냥 이제 괜찮아 네. 하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시면은 절대로 안 됩니다. 백신 접종하신 분도 마스크를 항상 착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백신 접종을 또 두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이상 징후가 네네. 발생하잖아요. 막 고열이 나고 막 갑자기 그러잖아요. 그래서 한 3일 정도는 지켜봐야 그렇죠.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열이 많이 나고 그런다면 뭐 해열제나 네네. 진통제라도 좀 먹고 저기 하라고 그러는데 그게 좀 심하다 싶으면은 반드시 의사 진단을 받아야 네. 되고 아주 급하게 저기 하다 뭐 숨도 쉬기 곤란하다 그러면 네네. 119에다가 꼭 네. 신고를 하셔서 응급 조치를 받아야 된다. 그런 거는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수요일에 행복우체통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현룡선 씨 엄마와 핸드폰이란 글인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히히히 호호호. 오늘도 엄마는 손에 핸드폰을 들고 여러 손군들이 위챗으로 보내온 이런저런 프로를 감상하면서 즐거이 웃고 있었다. 부지 중에 엄마와 함께했던 일들이 하나둘 나의 기억의 창고에 석연히 떠올랐다. 엄마는 여러 자식들 중에 막내 아들인 나와 오랜 세월을 한 집에서 살았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때부터 행동거지가 점점 이상해갔다. 엄마와 사이좋게 지내던 노인들이 한 분 한 분 하늘나라로 떠나고 몇 분은 양로원에도 가고 엄마는 그러자 완전히 고립무원의 신세가 되면서
마음은 고독과 외로움에 지쳐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고민을 하다가 엄마한테 핸드폰 사용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손군들과 영상 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로부터 며칠 후 한국에 있는 나의 딸 자식이 할머니에게 선물로 핸드폰을 보내왔다. 나는 본격적으로 엄마한테 핸드폰 사용에 관해 구구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엄마는 처음에는 자꾸 순서를 옮기면서 혼돈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엄마는 끝내는 핸드폰을 스스로 다룰 수 있게 되었다. 엄마는 처음으로 한국에 있는 나의 딸과 화상 채팅을 시도했다. 아이고야. 엄마의 얼굴에 금시 웃음꽃이 피면서 입에서 탄성이 터져나왔다. 아이고, 너 이쁘게 변했구나. 할머니가 널 무척 보고 싶었어. 엄마는 어린애 마냥 엉엉 소리내어 울기까지 했다. 어느새 영상 속의 딸의 눈에도 벌써 이슬이 고여 있었다. 여러 손군들이 매일이다시피 할머니 폰에 문안 인사며 이런저런 영상을 보내오곤 했다. 엄마의 얼굴에는 항상 밝은 미소가 떠날 줄 몰랐다. 엄마는 손군들이 보내온 흥미로운 프로를 재미나게 감상하면서도 뭐니 해도 손군들과 영상 통화할 때가 마음이 제일 즐겁다고 했다. 이제 엄마한테 핸드폰도 다정한 친구이고 핸드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것이 일상으로 자리 잡았다. 현재 우리 엄마는 93세 고령이지만 꽤 건강한 편이다. 엄마 폰에 지금 문자를 보냈어요. 어디 한번 읽어보세요. 엄마는 평생을 여러 자식들을 위해 고생 많이 했어요. 이 아들은 엄마가 행복한 만년을 보내도록 효성을 다하겠어요. 엄마는 조선글을 다 읽는 편이라 떠듬떠듬 읽어내려갔다. 하하하 호호호. 나와 엄마는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한참을 웃었다. 우리 엄마를 오래오래 장수하도록 해 주시옵소서. 나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두 손 모아 하느님께 기도했다. 라는 글입니다. 와, 93세 어머님이 이 핸드폰을 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정말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죠. 네. 아니 저희 어머님도 93세이신데 네. 우리 어머님한테도 핸드폰을 좀 가르쳐 드려야 되나. 보통에 이렇게 네. 연세 드신 분들은 네. 폴더폰이라고 해서 네. 전화만 간단히 될 수 있는 폰들을 거의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 이거 너무 어려워서 어머니 못할 거예요라고 거의 뭐 시도를 안 하고 있는 실정인데 네.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한번 또 해보면은 또 네. 영상 통화니까 그렇죠.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죠. 받기만 네. 하고 뭐 버튼 누르는 거 몇 개만 가르쳐 네, 드리면 네. 네. 그렇죠. 참 그래도 이렇게 영상 통화로 이렇게 또 통화를 하고 니까 손군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네. 근데 참 이 코로나19 때는 영상 통화가 상당히 많이 보편화됐죠. 그렇죠. 뭐 일반 개인 통화뿐만 아니라 모든 회의라든가 이것도 다 화상이로 하게 네. 되니까요. 사회가 많이 바뀌었다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네, 보통 뭐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회의 같은데 줌 회의도 하고 여러 가지 네. 영상 회의를 하는데 이 폰으로도 가능하거든요. 네. 자식들하고 특히 또 영상 통화할 수 있죠. 유튜브로 재미있는 그 동영상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노래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노래도 함께 부르실 수도 있고. 네. 뭐 어르신들일수록 좀 스마트폰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드네요. 이걸 보니까. 그러니까 영상 통화가 이렇게 보편화되면서 네. 특히 이건 문자로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영상만 이렇게 틀어놓으면은 이렇게 보면 다 보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급한 일이 있을 때 더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뉴스를 보니까 영상 통화로 119에 신고를 해서 네. 그걸 보고 바로 그 영상 보면서 심호흡 이런 것도 네네네. 해가지고 생명을 구한 그런 사례들도 보도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이 영상 통화가 이렇게 보편에 좋은 게 뭐냐면은 일반 스마트폰이나 뭐 이렇게 문자로 오면은 이 사기 문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도 해요. 네, 네. 내가 누구 저긴데 네네네. 막 이렇게. 근데 이제 영상 통화는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사기 그런 문자와는 다르게 그런 것도 예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연세 드신 분이라 하더라도 네. 영상 통화를 이렇게 해두시면은 더 안정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나면 오히려 긴 문장을 보내는 것보다는 네, 빠르게 영상 통화로 네. 대화를 하는 게 훨씬 쉽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어머니께도 특별히 요런 전화가 오면 받지 마세요 하고 네,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또 어머니하고의 대화의 시간도 많아져서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이제는 뭐 백신을 거의 다 맞고 그래서 네. 뭐 요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직접 그렇죠. 대면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됐는데, 네. 그전에는 이게 안 됐을 때는 네. 이 코로나19 때는 정말 이게 돌아가셔도 그러니까 보지 못하고 가까이 갈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그냥 임종도 못 보고 이렇게 이 장례를 치러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이런 영상 통화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마지막 인사도 하고 막 그런 사례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영상 통화 시대가 이런 거리를 좀 더 초월을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로 많이 좀 보편화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네. 현룡선 씨, 올해 어머니가 93세라고 하시는데 이렇게 스마트폰도 잘 하시는 거 보면 건강하시구나라고, 아우 제가 다 안심이 되고요. 네. 아우 오래오래 건강하게 생활하셨으면 하는 바람 보내드립니다. 왁스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엄마의 일기.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행복우체통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연이 중국 길림성 연길시 도현우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심부름을 했어요 라는 글인데요. 김용필 대표가 소개합니다. 며칠 전 어머니는 나를 보고 차에서 가방을 가져오라고 하였다. 나는 가방을 가지러 집 아래에 있는 어머니의 차가 있는 곳으로 갔다. 나는 차가 있는 곳에 가서 차 문을 열고 가방을 꺼냈다. 그리고는 문을 닫았다. 가방은 좀 무거웠다. 가방을 꺼내고 보니 혼자여서 또 무서웠다. 그래서 나는 울면서 집으로 달아갔다. 집에 들어서니 시름이 놓였다. 어머니는 나를 보며 말해주었다. 아이고 우리 현우 정말 용감했네. 그러자 나는 눈물을 그치고 말았다. 무서웠지만 가방을 가져왔으니 잘했죠? 어머니는 나를 칭찬하며 고맙다고 했다. 현우야, 가방을 가져다 줘서 정말 고마워. 어머니의 칭찬을 받으니 나는 기분이 좋아졌다. 이후에도 나는 용감하게 아버지 어머니의 심부름을 해야겠다. 네, 보니까 우리 도현우 학생, 초등학교 네, 3학년, 3학년. 네, 10살입니다.
네. 근데 10살이면은 뭐 네. 한참 용감할 텐데. 그러니까 처음 아마 이렇게 네. 가방 가져오는 심부름을 하지 않았나 싶고 네. 혹시 저녁 시간이 아니었을까? 좀 그러게요. 밖이 어두워서 깜깜하거나 그러면 좀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네. 저녁 시간이고 그리고 좀 멀찍이 좀 떨어져 있다거나 네.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근데 상당히 무섭긴 무서웠나 봐요. 이거 혼자서 눈물이 났다고. 울면서 집에까지 왔다고 하니까요. 야. 네. 근데 어머니가 담력 훈련을 시키려고 일부러 이렇게 보내셨나? 네. 근데 사실 처음에 뭐 가방을 가지러 가는 것도 그렇고 네. 처음에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가 어디 가서 뭐를 좀 뭐 슈퍼에 갔다 오너라 네. 뭐 이렇게 처음에 심부름을 시키면 그 어린 가슴에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 하겠습니까? 저희도 어렸을 때 네. 이제 부모님들이 가끔 심부름을 시켜요. 그렇죠. 그러면은 간 중에 꼭 이렇게 무덤가가 있는 데를 다녀올 지나갈 때가 때가 있어요. 있죠. 네, 네. 무덤가가 있는 데를. 그러면 거기에는 뭐 그 동네에 갖가지 얘기가 네. 막 돌거든요. 네, 뭐 네. 한밤에 유령이 나타났었다. 뭐 이렇게. 근데 참 거기를 혼자 가려니까 아유, 무섭죠. 무섭죠. 네. 그래서 눈을 꼭 감고 그냥 그때는 막 뛰는 거죠. 뛰어갔어요. 그러다가 네. 나뭇가지에 옷이라도 한번 탁 걸리면 네. 아이고 이거 누가 날 잡아다니나 뭐 네. 이렇게 막 겁이 났었던 그런 기억들이 네. 많이 있으실 것 같으네요. 네. 네. 저도 뭐 시골 때는 정말 이 언덕배기에 산 이렇게 진턱에 보면 꼭 여기 무덤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뭐 저기 논에서 일하시는 아버님께 이거 좀 갖다 드리라다. 네. 근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좀 심부름을 하고 어떤 사회에 나가서 뭔가를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으면 네. 사회성이 좀 더 빨리 키워지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의도적으로 어머님이 네. 이 현호 학생이 겁이 많고 그러니까 아마 담력 훈련을 시키신 것 같아. 네. 그렇게 하면서 어쨌든 좀 어머니가 또 이렇게 칭찬을 해주니까 금방 또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자신감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자신감도 생기고. 네. 아, 내가 이걸 한번 해보니까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네. 자신감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겁도 좀 덜 나고.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이 자녀 교육을 시킬 때 바로 이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어렵고 하는 걸 한번 시켜보고 네. 간단한 거지만 그걸 하면은 나도 칭찬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뭔가 하나하나 이렇게 성취감을 느끼면서 네. 이렇게 교육 효과가 상당히 높다. 칭찬을 한번 받고 나면은 네. 그 다음부터는 막 더 잘하고 싶잖아요. 네, 네. 아, 내가 이거 한번 했으니까 다음에는 엄마가 어떤 걸 시키셔도 난 할 수 있어 네. 라는 자신감을 갖게 되니까 우리 도현우 학생 다음번 심부름은 훨씬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브레이브걸스가 불러주는 롤린 들으면서요.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유지철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KBS 한민족 방송의 한민족 체험수기가 올해도 어김없이 동포 여러분을 찾아왔습니다. 2021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에 참여하실 분은 생활 속에서 한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전승하고 우리 말과 글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해온 직간접적인 체험, 한류와 한글에 대한 체험이나 생각을 수기나 자유로운 산문 형식 그리고 여러분이 직접 찍은 영상으로 보내주세요. 체험 수기의 작품 분량은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고요. 영상은 5분에서 10분 내외입니다. 접수는 9월 24일 금요일까지입니다. 작품은 우편이나 이메일, 홈페이지로 접수를 받는데요. 우편을 보내실 곳은 우편번호 07235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 방송 2021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담당자 빕니다. 이메일로 보내실 분들은 972khz@kbs.co.kr 972khz@kbs.co.kr로 인터넷으로 보내실 분들은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홈페이지 2021 한민족 체험수기 공모 참여 코너에 글이나 영상을 올려주시면 됩니다. 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어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